자, 안녕하세요. 철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김동화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 포스코 그룹인데요. 자, 우선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가볍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철강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철강 매출만큼 인프라 사업 부분이 크게 올라오고 있고 2차전지 소재 사업부터 리튬 호스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올라운더 플레이어로서 역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 짧게 말씀드리면서 기업의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는 연간 조강 생산량 글로벌 6위로서 동시에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 WSD에서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순위에서 1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단순히 철강을 만들어 판매한다기보단 새로운 철강의 그 제조 방법을 이제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고 최근 유럽의 기후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을 개발 중에 있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는데요. 자, 물론 기술 개발 목표 기간인 2050년까지는 아직 까마득히 먼 상황이지만 이제 세부 계획서를 살펴본 전문가들은 이에 관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의 3대 산업 중 하나인 철강 부분인 만큼 관심 깊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포스코 그룹의 사업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자, 각각 포스코를 있게 해준 이런 철강 부분과 최근 철강과 매출 비중이 비슷한 친환경 인프라,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산업이 있고 철강의 산업의 그런 계열사로는 이러한 회사들이 있고 인프라론 이렇게, 그리고 소재론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의 제철소는 이제 포항 제철소와 광양 제철소가 있습니다. 자, 포항 제철소의 경우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서 주로 열연 제품이나 선재, 그리고 냉연,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판 등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 이 광양 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품종으로 대량 생산해서 열연 제품이나 냉연 제품, 그리고 주로 자동차 강판을 주로 생산합니다. 자, 우선 포스코는 이제 1968년에 포항제철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후 다양한 이런 고로 설비들을 갖추게 됐고, 자, 2002년에는 이제 포스코로 사명을 변경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포스코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회사로 이제 포스코 케미컬,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죠. 그리고 포스코 건설, 에너지, 무역을 담당하는 인터내셔널까지 이를 통해 정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의 사업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철강,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신성장인데, 철강에 속해 있는 이 모빌리티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거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강건재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철로 만들어진 건설 자재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건데, 자, 이제 이노빌트라는 이런 브랜드를 출범을 해서 강건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내진에도 좀 강하고, 그리고 기술력을 이용해서 원가도 절감하고, 그리고 매우 까다로운 이런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한국에 지어진 초고층 빌딩이나 다양한 까다로운 건축물에 포스코의 제품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그리고 높은 내식성과 초저온 유지가 요구되는 LNG선, 그리고 강한 압력을 견뎌야 하는 수소 탱크에도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이러한 부품 제작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소의 경우 아직까지는 생산 단가가 높아서 상용화가 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면 현재 2차전지 관련 수급을 받는 것처럼 수소 수급 또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라 하면 우리는 이제 직관적으로 물류를 담당한다거나 제조업에 주로 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의 경우 철강 생산 부분에서 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좀 필요한 그런 위험한 공정들을 최소 인원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또 안전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점점 그 수위를 좀 높여가고 있는데, 자, 현재 이러한 그런 자동화 공법은 다른 철강사들과 분명한 차별점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철강 사업 부분이며 다음으로는 인프라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철강과 인프라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약 50% 정도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프라 부분에도 좀 진심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다양한 인프라 부분 중에서도 천연가스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밸류 체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개발부터 생산 그리고 최종 발전까지 모든 부분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스코의 강관 제품이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뭐 그리 놀라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놀라운 부분은 이런 엄청난 사업을 추진한 오너의 역량이 더 주목을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에도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를 인수를 했고 매장량이 무려 1350만 톤이라고 합니다. 리튬 농도 역시 최고 수준으로 손을 댔다 하면 정점을 찍어버리는 그런 미친 역량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제 폐배터리 사업까지 진출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죠. 2018년부터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라는 말도 안 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포스코홀딩스의 개요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확인을 했는데, 다음으로 이제 주요 자회사의 최근 매출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결 경영 실적입니다. 연결이란 거는 이제 지분 관계에 있는 자회사들의 성적을 모두 반영한 그런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 3분기엔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조금씩 감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인프라 부분이 매출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좀 수익성은 좀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겠고, 반면 이제 2차 전지 그런 소재 사업의 경우 매출액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산업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임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러한 수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최근 포스코 그룹이 직면한 문제는 바로 철강 사업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품질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 이제 조강을 많이 해서 반제품을 공급하더라도 전방 산업의 수요에 맞춰서 제품의 생산량을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조절한 모습이죠. 그에 따라 현재 철강 산업이 굉장히 좋지 못함에도 포스코의 그런 매출은 꽤나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물론 열연이나 후판 그리고 스테인레스 상품에서 소폭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냉연 제품은 오히려 상승해준 모습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포스코 그룹이 직면한 문제는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최근 이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유럽 연합이 먼저 칼을 빼들었는데 CBAM, 즉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의 양에 맞추어서 세금을 부과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철강을 생산할 땐 탄소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어 왔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글로벌 탄소 중립 흐름을 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탄소 중립 과정이라는 것이 험난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철강사들의 경우 먼저 나서서 고생하지 말자라는 좀 이렇게 암묵적 공감대를 형성을 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포스코가 또 제일 먼저 이거에 맞춰서 나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는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기존의 방식은 이런 식으로 좀 철강을 생산했다고 하면 이젠 아예 100%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서 철강을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는 2050년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말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수소 관련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부정적인 의견 역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철강은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 자체는 시장은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고, 또 옆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철강 제품을 생산할 때는 전기도 정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 현대제철이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포스코는 이제 8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이는 이제 포스코의 그런 공정이 이제
철강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가스를 재활용을 해서 다시 생산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자,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에 따라 결국 이 같은 부분도 이후에 그린 에너지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하기엔 일조량이나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적합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암모니아와 수소를 이용해서 이것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탄소 배출량이 많은 고로보단 이 전기로 방식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물론 포스코의 이러한 움직임이 나중에 시장의 평가를 받기까지 시장이 좀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이 탄소 중립은 결국 우리나라 모든 철강사들이 직면한 거대한 문제로서 포스코가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으므로 관심 깊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기업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